한 주간 화제가 된 말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급제. 정을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 의견 수렴해서 함께 상근 장원을 선정해 볼 생각입니다. 총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셋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투표하는 거니까요.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니까. 네네네. 우리는 그럼 굉장히 불공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못 봤네요. 3명이면 그 담합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과정입니다. 굉장히 그 불공정 이런 거에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야죠. 네네네. 자,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선물이 여러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표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 TBS의 특성상. 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말부터 이게 정말 여러 사람 한 방에 보냈던 또 대한민국 여성을 전패시켰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한 방에 여럿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절반을 보냈어요. 여성 전체를 다 보내버렸어요. 자,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는 집사람- 운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자, 그냥 뭐 사실의 기술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약간 묘한 이 차별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얘기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우리 정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제 이제 KBS에서 나왔던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6차 토론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날 유승민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집요하게 이 무속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유승민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분께서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굉장히 자주 만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잘 안 만나지만 장모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여성들은 비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좀 의존한다.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분하신 것 같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방송에서 또 다뤘지만 문과생분들도 한번 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보내줬어요. 맘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과 출신 여성분들은 2번 상처 받으셨겠어요. 문과 출신 여성분인데 손노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것도 아프리카 가라고 아프리카로 가셔야 되고. 네. 혹시 또 청약 통장을 모르는 분도 계시다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뭔가 뭐 대구가 아니었으면 다른 지방 같았으면 폭동이 일어났다. 네, 밀란이 일어났다. 네, 120시간 노동 얘기했다가 손노동은 아프리카도 안 한다. 손발 쓰는 거는. 그다음에 문과 뭐 그 인문학은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다. 네. 대충 뭐 이렇게 곁들여서 해도 되는 공부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이거는 저는 사실은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네,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너무 딱 잡아떼고 그다음에 마치 그것을 비합리적인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들은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무속에 대해서도 비하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성에 대해서도 비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윤 후보의 이 토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할 때 본인의 논리를 강조시킬 때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비하 표현을 쓴다던가 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그 이제 그것도 제주신 것 같아요. 예. 그 김진애 의원이 그렇게 참 그 딱 찍어서 얘기를 했더라고. 반대파 참 잘 만든다. 제주가.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소위 이제 역술인 이런 쪽 얘기가 하다가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포털에 윤석열 역술인 뭐 이렇게 검색하면 멘토, 스승, 도인 이런 분들 이름이 쫙 떠요. 네, 맞습니다. 주간조선에서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하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역술인과 함께 대동에서 만났다. 좀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네. 김종인 박사는 수십 년 된 사이의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사이, 이렇게 좀 보도가 된 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생각해보면 이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네, 홍석현 이 중앙일보 회장과 만났는데 그때 이제 홍석현 회장이 역술인을 대동했다. 좀 이런 보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기자가 윤석열 그 인터뷰 후보의 봤어요. 네. 멘토라면서 이 천공승인가요? 하여튼 그분의 천공스님, 천공스승, 스승, 네. 스님 아니세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또 보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멘토라고 그러고 한 달에 한 2번씩 만나서 대처법을 세상살이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본인이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유승민 후보랑 막 신랑이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네. 그다음에 악수를 뿌리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사태질을 했다 상황이었어요? 이런 건 이야기로 지금 양 캠프가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자면 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 토론회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달려가듯 다가가서 왜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라면서 따져 물으면서 언성을 높이고 언쟁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 윤 후보는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유튜브를 보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항의하면서 이러니까 기존 정치가 문제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당신이 뭔데 그러냐 당신이나 잘해라 라면서 서로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제 윤석열 캠프는 격한 분위기나 상황은 아니었고 따지거나 항의할 이유도 없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자 오히려 유 후보가 좀 불편해하면서 뿌리치고 갔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CCTV나 아니면은 TV 그 영상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방송 끝난 직후라 마이크를 차고 있었고 오디오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저도 정법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네, 저도 불가피하게 찾아서 봤는데 그분 지금 채널이 엄청 떡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아니 이게 한번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추천이 떠요. 네. 근데 작년 3월 달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 3월 달 것도 이게 풍모도 대단하세요. 흰 옷을 입고 긴 머리에 수염도 길게 누가 봐도 도인의 풍모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본질은 신인데 이제 동물의 육신을 뒤집어 쓴 거다라든지 아이가 태어나서 울면은 이제 그때 이제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누구 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식이 맞는데 이제 별개의 인격체다. 네, 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 소개한 블로그도 봤는데요. 굉장히 차원을 달리하면서 공부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여러 차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대요. 하루에 15분 주무시고 4차원도 가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이 얘기는 또 이따가 우리 김윤철 교수랑 대통령과 정치인과 소위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지구를 떠나. 어디 공주님이나 만화 캐릭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의 말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건지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지구를 떠나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 다 이 토르로 싹 쓸어서 제가 집에 보관하는 관으로 넣어서 묻어버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뭡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자꾸 이제 희화화되고
이 웃긴 해프닝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러니까 개콘이 없어지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그맨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정말. 참담합니다, 조금. 네, 네, 예,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KBS TV 토론회에서 안상수 후보가 여당 후보의 얼굴 사진을 찍는 등 이 과격한 발언과 퍼포먼스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소개 시간에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얼굴 사진을 들고 나와서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하면서 이재명이라고 3번 연호하더니 그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찢은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자신을 뽑아준 성남 시민의 5천억 원을 갈취하고 마피아 두목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는 이재명,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라고 이제 외친 내용을 방금 들으신 겁니다. 이제 과격한 발언과 행동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국민들이 허탈하고 답답하다면서 저한테 토르 망치를 보내줬다. 예, 이름이 멸리르라고 하거든요. 이 망치 이름이. 자, 근데 그걸 들고 나오셨어요. 진짜로 선물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들어 보이면서 이재명, 권순일 이 나쁜 놈들 이 지구를 그냥 떠나라고 하면서 자, 안상수가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관도 가지고 나왔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 예.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 다 때려잡겠다. 망치도 같이 들고 나갔거든요. 이제 네, 망치로 기득권들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이 관에 넣어 보내겠다라는 또 발언도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 포탄 상수냐 이렇게 네.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포탄 다른 상수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이시죠. 네. 창원시장 하신 안상수 네. 이분이시고요. 이 안상수 인천시장 하셨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가지고 네. 뭐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후보에게 보온병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고 네. 네. 계속 이제 혼재가 되더라고요. 예, 보온병 상수는 창원. 근데 두 분이 나이도 같고요. 네네. 네, 출신 학교도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동시에 국회의원을 했던 적은 그 15대 국회 딱 한 번이었다고 해요. 근데 좀 활동 공간이 좀 달랐는데 네네.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분위기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두 상수가 같이 학교 다니셨을 때 한 분은 보온병으로 국민들을 허탈하고 웃게 만들더니 한 분은 망치를 들고 네. 자 이게 참 씬스틸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일단 네. 개그맨들의 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네. 이미 많이 위협을 당했죠 이미. 그리고 실직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일단 이미. 네네. 자 이게 개그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네. 이제는 밈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네, 그러니까요. 이러니 개콘이 없어지지라는 상황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상황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한 상황이지 않나. 사실 정책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좀 이어졌어야 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 어떻게든 좀 눈에 띄어볼까 하는 퍼포먼스 네.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만 자꾸 회자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좀 이 개그맨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은 참담한 기분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항상 이런 퍼포먼스로 네. 그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분은 허경영 후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세 번째 출마하면서 행주산성에서 네, 그때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나타나서 장군 옷을 대권 입고 출마를 나타나셨죠. 선언했었는데 네네. 그때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를 입고 선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등장은 백마를 타고 백마 타고. 네. 네, 장군 옷을 입고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제 허경영 씨는 계속해서 뭐 이른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는데 네. 일종의 좀 논란을 좀 유발하면서 이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는 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좀 화제가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노출된 전화번호로 아, 피해를 이거 입은 문제됐죠. 분들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뭐 1억 원에 사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뭐 허경영 토론 게임을 개최한다 좀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뭐 편승해서 좀 네.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네. 그런 이슈 선점 능력은 확실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안상수, 안철수, 이재명, 안상수 들어갔습니다. 토르상수님 들어갔어요. 거기 둘이 만나서 정치협약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에 참가한 분들께는 정신교육대 면제권을 제공한다. 도둑놈들을 모조리 정신교육대에 입소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소를 찾아드리겠다. 네. 면제권 받으러 가야 되지 않나. 이제 허경영 대표는 이제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 내지는 셀럽 정도가 되지 네. 않나. 네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여자 배구 김희진 선수가 이런 말 했네요. 네. 김희진 선수 굉장히 인기 많은데요. 이 김희진 선수가 한겨레 21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취재진이 이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질문을 짜려고 이 김희진 선수의 다른 인터뷰 내용을 좀 봤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여지없이 이 김희진 선수가 머리가 짧은데 이 짧은 머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희진 선수한테 머리를 길러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희진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다. 머리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또 여성스럽고 남성스러운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머리 긴 남자한테는 머리 길다고 뭐라고 하진 않지 않느냐 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이 김희진 선수는 처음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징크스가 생기는 것 같아서 경기력에 영향을 덜 미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화장실 갈 때 누가 쳐다보면 여자예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21년이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니폼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네. 왜 여성 선수만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바지를 입는지 물어보니까 민소매 유니폼은 선수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공격할 때 불편하기도 하다라면서 어느 팀이 좀 선도적으로 변화를 좀 터뜨리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2020년 한국 배구연맹은 여성 선수 유니폼 규정을 남녀 구분 없이 허리와 길이는 헐렁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몸에 잘 맞아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는데요. 배구 팬들이 이 성차별적이라고 이제 항의를 해서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실제 경기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기장에선 큰 변화는 없이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문제네요. 네. 자, 나는 단발을 주장하는 것이 하등 새 사상이나 주의를 표방함이 아니오. 또한 일시 신유행에 감염될 기분으로나 양풍 중독으로서 주장함이 아니오다. 실생활에 임하여 편리하고 또한 위생에 적합한 여러 가지 이점을 발견한 까닭입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는 것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외다. 여자의 단벌도 역시 그렇습니다. 1925년 잡지 신여성에 쓰인 주세죽의 글입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김건휘님 노력상으로 김건휘님입니다. 네. 노력상으로 안상수 씨 장원 주시죠. 7984님 2번 마블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안상수에게 한 표. 정치의 격이 아무리 떨어진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전국의 상수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컷오프를 안 당하시려고 다른 걸 커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주술적 의미인가요? 다른 걸 찢으면 본인이 컷오프가 안 된다 이런. 아니 근데 이게 인지도 싸움이라고 흔히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사회는 누가 인지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황교안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인지도 싸움이라고 하는 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고들고 계신 게 아닌가. 토르상수님께서. 자, 대략 지금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상근 기자님 누구? 저도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를요. 왜냐면은 그 굉장히 쓸모가 많은 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안상수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마치 대세 편승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처음부터 저도 안상수 후보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이거는 어디 만화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많이 보던. 그리고 또 이거 지구를 떠나가거라. 이건 또 과거에 김병조 씨. 김병조 씨가 하셨던 그 개그. 굉장히 많은 코드가 합쳐져 있어요. 토르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옛날 개그도 있고 관자 들고 다니는 건 뭐 어디 뭐 서부 영화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관 들고 다니면서. 얼마 전에 어디였죠? 어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제 관짝 들고 춤추는 게 관짝 밈이 유행했던 적은 있었죠. 네네. 관짝 소년단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청취자분들 의견도 그렇고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토르상수님의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지구를 떠나거라 이걸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뭐 지금 상근 장원은 결정을 했지만 의견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10분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장원,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